안녕하세요. 라헬 선생님, 임지은 선생님, 박상현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상황 질문을 드릴게요. 즐겁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은행 합창단에 노래에는 축보인 박대리가 있어요. 그래도 KDB 콰이어 멤버니까 기본적인 음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 박대리에게 노래를 잘 불러야 하는 중요한 산업은행 이벤트가 생겼어요. 이 박대리는 이 이벤트를 꼭 성공적으로 잘 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수많은 직원들의 눈동자, 특히 상사의 암묵적인 무서워. 스트레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직 하루밖에 없다는 거죠. 박대리는 이 중요한 이벤트에 노래 부르기 위해서 하루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가 봐요.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누군가 앞에 서서 집중시켜야 하고 이제 보여줘야 되고 또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곡을 선곡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그 분위기에 맞게 그러면서도 그 모든 사람이 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렇다고 너무 또 그런 동요 이런 정도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에 좋은 곡을 선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나 아마 프로 연주자들이 다 이런 그 관리를 할 텐데요. 그것과 함께 이제 컨디션 관리, 그러니까 전날까지의 컨디션 관리를 최대한 잘해서 당일에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목 상태, 좋은 성대의 질감으로 노래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당일날 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우리 임지은 씨.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너무 떨리고 살 떨리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너무 살벌하네요. 상황이. 박대리님 파이팅. 저도 화이팅. 그럼 마지막에 좀 원포인트로 이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뭘 하면 좋을까? 사실은 하루 잠깐 동안에 엄청난 수준을 기대해서도 또 나아질 거라는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가장 장점, 현재 수준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어느 정도의 마무리 정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 많은 연습과 훈련과 이런 것보다는 짧게 포인트 있게 너무 자주 또는 장시간에 가서 연습하는 건 비추하고요. 짤막하게 한 3번 집중 있게 3번도 많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서 2번이 최고 좋은데 이 2번을 녹음하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동영상 촬영하면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나의 불필요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거, 이거는 좀 괜찮네. 내가 노래도 노래지만 이 제스처가 장난이 아니네.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해도 되겠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본인 혼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잘 촬영된 또는 녹음된 것을 우리 선생님께 한번 코치 짧게 가장 중요한 피드백을 딱 받고 한 번 더 촬영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당일날 공연을 할 때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포 앤 애프터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도 되고 자기 일취월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앞으로도 이런 무대 계속 해야지, 할 수 있겠구나,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하는 어떤 자신감도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대리님 화이팅!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모니터링 하면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 선생님. 가상이니까. 네. 프로 성악가가 아니라면 다음날 무대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프로 성악가도 갑자기 파이트가 돼서 가사를 까먹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을 실수한다던가 이러기 때문에 선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정되게 자기가 늘 자신 있게 했던 그 다음에 전날이니까 수없이 가사를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정말 자다가 깨어나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다음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곡을 소화할 수 있게끔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서. 네, 익숙해져서 익숙한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음날 공연할 그 장소에 미리 저녁 한번 가봐서 그 환경을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상상하에 한번 해보면 그 뭐 산업은행 뭐 안에 광장이겠죠. 거기서 한번 해보는 것이 자신감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한번 녹음해보고 녹화를 한다든지 해서 자꾸 모니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리허설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하게 자신감 있게 하는 거라고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게 선곡의 문제 말씀하셨고 모니터링의 문제 말씀하셨고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박대리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제가 간결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 선생님께서 쉽고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가능하면. 네.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노래 부르기 전에 뭐 혼자서 뭐 연습하는 것도 괜찮고 어디서 뭐 리허설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노래 부르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 뭐 특별히 하는 거 있으세요? 시간이 짧을 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노래를 들어가기 전에 뭐 다른 걸 뭐 준비 작업을 뭐 한다든가 이런 것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공부 안 하다가 레슨 받으러 가기 직전에 하는 걸 한번 떠오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사를 멜로디 넣지 않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가사보다는 외국어 가사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어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하는 것처럼 수십 번을 읽어요. 제일 먼저 음정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가 가사예요. 가사를 정말 자연스럽게 입에 따다다다다 붙었고 나서 그 다음 음악을 들으면서 멜로디를 익혀요. 멜로디를 먼저 익히지 않고 가사 먼저 익히거든요. 그것은 왜냐면 내가 머릿속에 잘못된 선입견이 먼저 박히기 때문에 가사를 먼저 해서 계속 내가 내 입으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입으로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내 목소리가 계속 내 귀에 들리게끔. 그래서 계속 자연스럽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면 이중으로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귀와 입이. 그러면서 그다음에 노래를 들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들으면서도 가사를 따라요. 멜로디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따라요. 그러면 노래를 듣기 때문에 멜로디가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제일 첫 번째는 가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순간적으로 연습이 되는 게 가사를 열심히 했더니 가사와 멜로디 그리고 표현력까지 같이 한 번에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액센트의 자연스러운 연습이 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악 속에서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많은 표현이 이미 말 속에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 레슨을 급하게 일주일 놀다가 초견으로 막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1시간 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사를 네. 중요시해서 당연히 박자도 중요하고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가사 위주로
이 연습을 한 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임지연 선생님께서 네. 준비해서 많은 효과를 보시고 엄청나게 아무도 몰라보던 혹시 발성적으로 네. 또 뭐 준비한다든가 그런 거 있으세요? 우리 박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노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아는 곡을 무대에 올려야 되고 박대리처럼 이제 다음 날이 돼서 행장님 앞에서 노래를 하기 직전이라면 발성을 먼저 좀 할 것, 소리를 좀 풀지 않을까. 네. 그럼 소리를 내기 전에 보통 몸이 일상적으로 노래하기 전에 많이 굳어 있잖아요. 목도 그렇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말씀을 이제 선생님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제 노래가 들어가기 직전 상황, 이제 그 상황을 생각을 했어요. 질문을 하셨을 때. 근데 이거는 전제가 어쨌든 내가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무대 직전의 상황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는 저의 루틴인데요. 저의 제가 늘상 하는 건데 저는 일단 푸드 마사지를 좀 하고요. 기본적으로 푸드 마사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전전날까지 열심히 문제도 풀고 과외도 받고 학원도 가고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교과서 한번 훑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지막에 하는 건 교과서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훑어본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연습은 이미 끝났다고 봐요. 준비도 끝났다고 보고 연주 직전에 특히 연주날은 그래서 연주 전날과 연주날은 오로지 컨디션과 몸 관리에만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대의 컨디션, 가장 좋은 몸의 컨디션을 계속 이제 회복하고 계속 충전하고 에너지 업 시키고 그래서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무대에서 딱 부를 수 있는 그 상태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웬만하면 안 내고요. 전날과 당일은 안 내고 말하는 것도 좀 아끼고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리 내서 가사도 안 읽고 그냥 소리 없이 계속 입술로 가사를 익히고 그 다음에 계속 듣고 내가 노래했던 걸 듣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생각의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과 생각의 연습과 상상의 연습 계속 무대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상상으로 계속 노래를 하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길게 말고 한마디. 호흡이다. 호흡이다. 한마디로 해서. 네, 한마디다. 부연 설명도 한 줄. 네, 두 줄. 호흡을 이제 초보자니까 그냥 호흡이라 호흡은 우리가 늘 들숨 날숨 그게 호흡인데 노래하는 호흡은 복식 호흡이고 복식 호흡인데 노래하는 동안 팽창된 복부가 빨리 꺼지지 않고 유지하는 호흡. 우리가 보통 빨대를 입에 대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S 발음을 할 때 호흡이 천천히 낭비가 되거든요. 복부의 긴장감. 노래할 때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연습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니까 노래할 기회가 참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노래할 기회가 되면 다시 그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호흡은 신체적인 어떤 호흡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사실 저도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거기에 플러스 노래의 호흡, 그러니까 표현의 호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연기 호흡이 맞는다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상대 역할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호흡을 주면 내가 호흡을 다시 준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저는 이제 뮤지컬을 좀 하기도 했었어서 이제 뮤지컬 배우들끼리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호흡을 잘 쓰는 배우다.
결국 호흡자를 쓰는 배우가 노래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호흡이 그 신체적인 호흡도 있겠지만 노래를 표현하는 끌고 가는 그 노래를 잘 만들어내는 완성하는 그런 어떤 그 뭔가 표현의 호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흡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필과 혼을 나눌 수 있는 그 혼의 노래와 이런 것들이 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중요한 말씀. 저는 선생님 두 분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더한다면 가사다. 그러니까 그냥 가사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가사다. 네, 자연스러운 가사에는 당연히 그 의미가 들어가 있고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충분히 느끼고 있고 느끼면서 온 몸과 세포와 근육과 모든 기관들이 그 가사를 느끼면서 자연스러운 호흡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평상시에 당연히 이런 호흡 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헷갈려하는 게 노래 따로, 호흡 따로, 발성 따로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해요 라고 말하는 게 꼭 테크닉만 이렇게 뜯어내서 팔다리 뜯듯이인데 저는 그 모든 테크닉은 다 그 노래, 가사, 노래 안에서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가사 안에서 느끼면서 호흡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충분히 느낌 안에서 표현되어진 호흡이 이 노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저는 뭐랄까 지금 이제 임진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제가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사실 어디서 인터뷰를 할 때 노래 얘기를 물어보면 그냥 저는 진정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다. 그 진정성이 있는 예술과 진정성이 없는 예술은 반드시 차이가 난다. 네, 그 결국 임진 선생님이 지금 하신 말씀도 여기 안에 들어오는 얘기가 진정성인 것 같고 진정성이 있어야 감동을 시킬 수 있고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호흡의 트레이닝과 음소와 피치와 기본적인 이런 트레이닝을 하고 그 위에 나의 혼을 실어서 가사에 집중해서 표현하고 또 집중시킬 수 있는 그 표현들을 내가 하고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했을 때 관객이 집중시킬 수 있는 힘, 능력 그런 것까지 겸비해야지 좋은 무대가 되지 않나.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네? 네, 이거 컷이죠. 우리가 좀 전에 호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호흡이 말씀하셨지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한테는 처음 들숨부터 난관에 봉착해요. 숨을 못 쉬더라고요. 어떻게 숨을 마실까? 일단 숨을 마신다 그러면 긴장을 하는 숨 거예요.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다. 평상시에 숨 쉬는 건 괜찮은데 네. 노래를 하려고 숨을 쉬려면 문제가 생겨요. 어색해져요. 그러면 팁을 하나 줍시다. 우리 KB 합창부 단원들이 노래를 할 때 어떻게 숨을 쉬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사실 예전에 학생들 이렇게 많이 가르칠 때 호흡 때문에 애들이 숨을 마치 그 호흡 장애 온 것 같은 아이들이 숨을 못 쉬고 있어서 그냥 운동장 5바퀴 뛰게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릴렉스 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장 뛰고 바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바로 들어와서 본인이 숨 쉬는 지금 현재 배로 계속 숨을 쉬고 있는 그냥 그거 캐치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 숨이라고. 운동할 때胸式호흡을 못 쓴다고 운동할 때는. 네, 복식호흡으로 밖에는 사실은 몸을 움직일 때 호흡은 복식호흡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들숨과 날숨이 계속적으로 그 학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계속 느껴보라고 얘기를. 네. 자연스럽게 네, 그냥 숨을 느끼게 해준다.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노래하자 복식호흡해라 그러면 그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떻게 하지?
근데 저희 복식호흡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 태어날 때부터 복식호흡 하잖아요. 아기들은 또 완전히 복식호흡이고, 잘 때 완전히 복식호흡이고. 그래서 자고 나서 딱 깼을 때 목은 안 풀려도 호흡은 100%잖아요. 100% 복식호흡의 그 느낌으로 여운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게 아니고 연결이 안 돼서 그렇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찾도록 그냥 생활 속에서 찾도록 이렇게 해주고 몸을 일단 좀 쓰게 해요. 몸을 계속 쓰게 해서 본인이 배호흡을 하는 느낌을 계속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희 은사님께서 은퇴하신 서울대 석좌 교수이신데 안형일 교수님께서 호흡이 돼야 표현할 수 있다. 호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워서 쿠션 같은 것을 배 위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쉬면 쿠션이 올라오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쿠션이 서서히 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노래할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더 배가가 되고 편해진다. 근데 우리가 스페인의 유명한 소프라노 중에 몽세라 까바에가 있습니다. 몽세라 까바에의 첫 레슨 시간에 학생이 오면 제일 먼저 그거를 3개월 동안 그것만 시켜요. 그래서 호흡이 정착이 된 다음에 음악을 표현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보통 영어를 배우면 알파벳부터 배워요. A, B, C, D를 알아야 애플이 되는 것처럼 호흡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훈련 기간이 있은 다음부터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세계로 갈 수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초 훈련도 필요하지 않나. 그 복부 근력을 키워내는 그렇지. 근력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 들면 노래가 힘들어지는 게 저희가 근력이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하고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모든 건 밸런스가 중요하니까요. 안 돼요 얘기해 주세요. 안 돼요. 일단은 호흡이라는 건 사실 파도와 같은 것 같아요. 물과 같아요. 하나는 잔잔한 파도가 있을 수 있고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물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몰아치지만 이게 잔 파도냐 뭐 큰 물이 있는 큰 파도냐 이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웨이브 현상처럼 노래에 쓰이는 우리가 노래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노래에 쓰이는 호흡은 이렇다고 하나라고 말하기보다 그 수많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어떠한 기초 작업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호흡은 이거야 하고 한 가지로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첫 번째 호흡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 예를 들어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죠. 배 복근이 있어서 근육을 써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이 빨리빨리 문화와 또 뭔가 해야 돼 이 급박한 강박관념이 특히 한국 사람 노래하는 한국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뭘 안 돼요? 뭘 하면 안 되냐면은 더도 있지만 덜도 있어. 예를 들면 배에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파도는 한 번 와서 준비가 있어서 한 번에 왕 해서 자연스러운 전후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복근 배에 힘을 준다 생각하면 이거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면 솔직히 노래 안 돼요. 사람도 어떻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전문가는 알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복식 호흡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배에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을 준다고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로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상생활에서 나의 자연스러운 호흡의 모든 흐름을 그냥 느껴보세요. 진짜 그다음, 느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예. 두 번째는 어설픈 이야기, 인터넷 이야기 너무 많이 듣지 말고 배에 힘을 주는 건 우리 악수할 때 적당히 우리나라 말 되게 중요한 말이죠. 적당히 이렇게 하면 돼. 좀 아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을 주거나 너무 풀어버리거나 적당히 근육에 힘을 주는 건 자연스러운 속에서 느껴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배에 너무 힘만 주거나 완전히 반대로 너무 풀어보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을 버려라. 첫 번째 자연스러운 호흡을 일상생활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걸 그냥 나의 현상을 느껴보고 다른 사람들의 호흡도 느껴보고 애기도 보고 다양한 걸 보면서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자연스러운 호흡이 저렇게 쓰이는구나. 그런데 어설프게 학원 같은 데서 꼭 그런 배 힘줘 그러면서 배에 막 손으로 막 때리거든요. 학원에서 배워온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배웠다고 해요. 그러면 목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고 힘은 들어갑니다만 뭐든지 좋은 힘이 있고 나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힘은 빼고 끼끼 빠빠라고 하죠. 줄 때 주고 빠질 때 빠지고 그럼 그 자연스러운 파도와 같은 몸의 현상을 속에서 호흡을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더 배에 힘줘 버텨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도 해보고 줄 땐 주기도 그런 유연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잡다한 정보를 가지고 선입견 갖고 이상하게 하지 말자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다고 맞습니다. 하십니다. 예. 정리를 해드려야지 네. 이제 갈 것 같아서. 저는 요만큼 대답을 원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여러 질문들을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는 노래를 공부하면서 아르키메데스가 외쳤던 유레카를 우리도 가끔씩 외치고 희열을 느끼곤 하죠. 이거야! 노래 비밀을 발견했어. 우리가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각자 선생님께서 노래를 공부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그 유레카의 경험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있지만 저는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노래를 할 때 또 연습하고 어떤 연주 앞에 두고 또 뮤지컬 같은 경우 작품을 앞에 두고 뭐 이럴 때 이런 소리가 나네? 이렇게 해보니까 있는데요. 그거보다 학생들 가르칠 때 그 느꼈던 그 순간 그러니까 그걸 저도 느끼지만 우리 학생들이 느껴서 애들이 노래하다 갑자기 얼음이 되는 순간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저는 이제 실용음악과에 있다 보니까 정말 대중음악의 노래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리고 또 뮤지컬을 하다 보니 뮤지컬 보컬이라고 소위 뮤지컬 보컬을 레슨을 하는데 좀 달라요. 일반적인 노래하고 오페라하고 가곡하고 좀 다르듯이 가요와 팝하고는 뮤지컬은 이제 극기에 있는 노래이고 여기는 다 연기적인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근데 뮤지컬을 가르칠 때는 기본적인 소리와 음정, 피치, 기본적인 음악의 소양들은 다 갖추면서 그 위에 이제 연기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레가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클래식에서는 이 연기적인 노래에서는 레가토를 안 해야 좋은 효과가 나오는 그 순간순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적인 노래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대학로에서 연극을 많이 한 연극 배우였어요. 연극 배우 친구가 저한테서 레슨을 받고 뮤지컬을 하고 싶어요. 이제 연극만 하니까 이제 자기는 뮤지컬 쪽에 더 욕심이 생겨서 왔는데 이 친구를 가르치는데 노래를 잘하는 친구도 아니고 못하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노래를 하는 친구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샤우팅도 잘 되고 소리에 힘도 있어요. 근데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였어요.
이 친구는 이미 연기를 어려서부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연기를 할 줄 아는 친구인데 노래만 하면 이걸 노래라라고 따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잘 못 시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 친구의 소리와 발성과 호흡과 이런 거에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다듬어 줘야 되니까 좋은 알토란 같은 예쁜 소리들이 나와야 되니까 다듬다가 나중에는 이 학생도 지치고 더 지칠 무렵에 그냥 오늘은 소리, 피치, 음정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장면만 생각하자. 그래서 이 장면의 연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생각하고 이 말 하나하나에 그냥 너가 이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봐. 음이 떨어지든 뭐 샵이 되든 뭐 상관없어. 해보라고 했는데 그 노래가 뮤지컬, 그 창작 뮤지컬 빨래라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빨래에 나영이라는 그 주인공 캐릭터 여자가 있어요. 나영이가 한 걸음 두 걸음이라는 그 나영의 넘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서울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서울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죄송해요. 서울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그 길에서 터덜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내가 집 앞에 지금 가면 엄마가 만들어서 보내주신 그 엄마의 반찬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향수에 젖어서 막 근데 이 학생이 공교롭게도 이 학생이 그런 친구였어요. 자신의 상황과 연극하고 이러면서 서울 와서 알바해가면서 이제 저한테 레슨 받아가면서 무대를 꿈꾸는. 그래서 너의 상황이 있지. 그거 생각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래를 너무 힘든 소리와 뭐 호흡과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편안하게 내 상황에 완전히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내가 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의 힘듦을 그대로 담아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일단 하다가 이 친구가 너무 펑펑 울었고요. 그 가사에 집중을 하면서 펑펑 울었고 한 번 딱 울고 그다음 정신 차려서 딱 하더니 평소에 내보지 않은 소리가 그냥 나는 거예요. 거기서 고음으로 쭉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고음을 내자 안 되고 그냥 자, 너 나영이야. 너무 힘들어. 여기서 그 감정으로 그냥 쏟아내 라고 했는데 그냥 뚝 나는 거예요. 소리가. 정말 안 났던 소리. 유력하죠. 그래서 제가 음악은 정말 유연해야 되는 아까 임지연 선생님 말씀처럼 유연함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정말 유연해야 되는구나. 가르친 나도 학생도 뭔가 틀에 매여서 계속 주입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더 안 되는 게 소리고 더 그 음악이지 않나?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나도 즐겁고 너도 즐거운 음악을 하자. 나도 즐기고 너도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하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러면 저는 좀 쉬어요. 안 해요. 왜냐면 노래를 하다가 너 지금 행복해? 라고 제가 물어봐요.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노래를 막 하는데 행복해? 아니요. 너무 행복하지 않고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좀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네. 그러면서 유레카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두 분 선생님께서 하시지만 30초의 시간만 드릴게요. 하지 나의 말아야 될 것 유레카는 같아요. 이거였어. 가능한 발전적인 얘기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네, 그렇게 정리. 저는 저에게 유레카는 호흡 일단은 호흡에 대해서 평상시 연습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느끼려고 해요. 어떻게 호흡을 할 것이냐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먼저 느낀 다음에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하고 걸으면서 많은 느낌을 느끼고 생각을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많이 걸으면 이제 모든 근육을 열심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열심히 걸을 때도 있고 정말 산보하듯이 걸을 때도 있고 뛰기 직전까지 걸을 때도 있고 뛸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 근육들이 많은 느낌들을 느껴봐요. 그러면서 이제
시원한 한강 바람을 맞으면서 벤치에 이렇게 누워서 바람을 느끼면서 한숨을 이렇게 탁 쉬는데요. 유레카다. 뭐가 왔구나. 왔어요. 어떤 게 왔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강한 자극이 아니라 정말 시원한 바람을 느꼈고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진 저의 편안한 쉼이 있는 호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만 하지 않고 이런 이렇게 소리를 섞인 편안한 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릴렉스된 상태. 그렇죠.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얽매이지 않고 의도되지 않았지만 내 저 깊숙한 곳에부터 편안하게 흘러나오는 이 호흡, 정말 자극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호흡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호흡이 때로는 이렇게 쓰면 자연스럽게 써질 때 이 말과 노래라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멋지겠구나라는 거를 너무너무 그때 전율적으로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노래를 어려워하시고 호흡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수십 년 하면서 느꼈던 아주 근본 중의 근본이었던 호흡에 대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을 정말 편안한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걸 겉으로 나와서 이렇게 휘파람 불듯이 편안하게 나오는 소리부터 시작을 하셔라. 큰 소리에 욕심내지 마시고 네. 어떤 저의 유레카는 네, 그런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승 선생님께서. 유레카는 뭐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밀도와 질량에 의해서 금과 은의 차이를 알아내서 그렇죠. 과학은 정답이 딱 나옵니다. 유레카. 근데 예술은 유레카 외쳤지만 사실 본인의 착각일 수도 있고요. 진짜 유레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정말 내가 유레카였구나 하지만 이게 유레카가 아니었고 내가 벽에 또 부딪힙니다. 근데 예술가는 끝없는 유레카와 벽, 끊임없는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과학과는 다르게. 그런 면에서는 예술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뭐 마지막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뭐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상현 선생님, 임지연 선생님, 라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열심히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